나 히구라시 토모야는 올해 23살이 된 청소원이다. 불경기로 인해 찾아온 취직난으로 인해 원하던 업종에 붙지 못하고 어떻게든 지금 회사에 들어왔다.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겠지. 어라? 혹시 히구라시? 카가리 씨. 지금 말을 걸어온 그녀의 이름은 카가리 스즈네. 내 고등학생 시절의 동창으로 부모님이 사장인 부자이다. 역시 너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을 가지 않았었나? 그런데? 뭐야, 대학을 졸업해놓고 청소원이나 하는 거야? 그럼 안 돼? 아니, 그냥 불쌍한 인생을 보내는구나 싶었을 뿐이야. 가난한 사람은 힘들겠네. 그러는 너는 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 나야 물론 아빠의 회사에 들어갔지. 덕분에 직원들도 잘 대해줘서 아주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 와, 직원들이 불쌍하다. 이렇게 제멋대로인 아가씨를 상대해야 한다니. 돈이 곤란하면 나한테 오도록 해. 고등학생 때의 정을 봐서 운전수정도는 하게 해줄게. 곤란해지면 부탁할게. 물론 부탁할 생각은 없지만 이런 사람에게도 웃으며 대하는 것이야말로 어른스러운 것이다. 싸워봤자 나만 손해니까. 그럼 나는 이만 갈게. 한가해 보이는 너랑 달리 나는 바쁘거든. 나 지금 일하는 중이거든. 난 그렇게 생각했지만 태클을 걸면 더욱 시비를 걸 거라는 건 옛날 경험으로 잘 알고 있기에 업무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로부터 5년 후, 오늘부터 여기가 내 집인가? 취미로 시작한 부업이 대성공한 나는 타워 아파트로 이사했다. 여기라면 보안 면에서도 안전할 테니 앞으로는 느긋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참고로 청소원 일은 이제 그만뒀기에 부업이 지금은 본업이 되었다. 힘들다. 이삿짐을 정리한 나는 휴식할 겸 밖을 산책해보기로 했다. 밖의 공기를 마시며 기분 전환하고 싶었다. 저건 청소원인가? 새록새록하네. 나도 저렇게 청소했었지. 저렇게 청소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거니 정말 감사할 따름이야. 항상 감사합니다. 히구라시? 카가리 씨? 이런 데서 뭐해? 아니야. 난 카가리 스즈네가 아니야. 아니,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아무리 봐도 카가리 씨 맞는 것 같은데 왜 너 같은 아가씨가 이런 곳에서? 아니, 너랑은 상관없잖아. 말 걸지 마. 일하는 중이야. 미안. 그치, 일하는 중이니까 방해하면 안 되겠지. 하지만 왜 얘가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말 걸지 말라고 한 이상 말을 걸 수 없었다. 그래서 밖에 나가려고 했는데, 야, 열렸다. 이 틈에 들어가. 예. 뭐야? 저 사람들 엄청 수상한데 들여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떡해, 여기? 아가씨, 이제 슬슬 이자를 줘야지. 빌려준 돈을 다 돌려달라는 게 아니잖아. 이자 정도는 낼 수 있겠지? 하지만 그 돈은 아빠가 빌린 건데. 부모가 낳았으니 자식이 내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법률상으론. 하지만은 무슨, 우린 어떤 수단을 써서든 갚게 할 거다. 돈으로 낼 수 없다면 다른 걸로 지불하게 될 텐데. 그래도 되겠냐? 잠시만요. 꼭 다 갚을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갚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 1억이라고 1억. 네가 어떻게 갚을 건데? 그건... 잠시 기다려주세요. 형신 누구야? 히구라시... 이 사람 친구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셈이죠? 뻔하지. 돈을 갚게 하기 위해 데려갈 거다. 뭐 시킬 셈이죠? 뭐든 시켜야지. 돈을 갚게 하기 위해선 말이야. 1억은 솔직히 뼈아프지만 그럼 제가 낼게요. 형씨, 제대로 들은 거 맞아? 1억이라고 1억. 아무나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야. 지금 바로는 어렵지만 며칠 정도 시간을 주시면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럴 리가. 형님, 혹시 이 녀석? 응? 그거 진짜냐? 예, 아마 왜 있잖아요. 그렇구만. 오케이,
오늘은 이만 물러가 주지. 우리도 빌려준 돈이 돌아온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까. 다만 말해두지만 갚는 게 늦어지면 점점 이자가 불어날 거다. 그렇죠. 바로 진행할게요. 그거 잘 됐군. 어이 아가씨. 잘 됐구만. 목숨은 붙였어. 아주 고마운 친구가 있잖냐. 영씨, 우리 연락처는 그 녀석한테 물어봐. 그럼 사무실에서 기다리지. 남자들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났다. 아, 죽는 줄 알았네. 정말 무서웠어. 야로 시작되는 직업을 가졌을 것 같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우린 긴장으로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너네 집 부자 아니었어? 일단 내가 1억을 내게 됐으니 사정을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사업이 실패한 데다 코로나로 경영이 악화된 탓에 회사가 망했어. 그래서 부모님은 은행에서 빌린 돈을 어떻게든 갚으려다가 어둠 시장에서 돈을 빌렸는데 금액이 금액인 만큼 이자가 너무 커서 갚지 못하고 도망갔어. 나는 두고 갔고 아마 다 같이 도망치면 쫓아오겠지만 나를 남겨두면 나를 찾아올 테니까 그랬겠지. 어렴풋이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어보니 엄청 무겁다. 나는 더 이상 살면 안 되는 사람인 거야. 부모한테 버려졌는데 어떻게 살아? 정신 차려. 넌 진작에 어른이잖아. 하지만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이제 싫어. 이래서 제멋대로인 아가씨는 정신 차려. 너보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아. 간단히 삶을 포기하지 마. 하지만 난 혼자 살아가는 방법 같은 거 몰라. 그럼 잠시 동안 내 집에서 살아. 네가 제대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줄 테니까. 그래도 돼? 뭐 여기서 널 못 본 척하면 네가 자포자기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억엔을 대신 내는 거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이야. 미안. 그러고 보니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네가 갖고 있는 거야? 게다가 왜 날 도와주는 거야? 뭐 여러 일이 있어서 돈을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게. 도와주는 이유는 그냥 지인이 눈앞에서 심한 꼴을 당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을 뿐이야. 여전히 사람이 좋네. 일단 지금은 업무로 돌아가. 연락처 알려줄 테니까 밤에 연락해. 나도 돈을 갚을 준비를 해야 하니까. 아니 맞다. 나 핸드폰 없어. 그렇구나. 그럼 여기로 7시까지 올 수 있어? 응. 그럼 7시에 만나자. 나는 그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 기다렸지? 응. 근데 정말 살게 해주는 거야? 네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만. 고마워. 그 자존심 높은 카가리 씨가 감사 인사를 하더니 어지간히 곤란한가 보네. 그러고 보니 저녁 아직이지? 아무것도 못 먹었어. 애초에 요즘 콩나물밖에 못 먹었어. 그렇구나. 그럼 먹으러 가자. 하지만 돈이... 괜찮아. 내가 내줄게. 보살펴준다고 얘기했잖아. 고마워. 아니야. 그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뭐든 좋아. 되게 얌전해졌네. 그 잘난 척하던 아가씨랑 동일 인물로 안 보여. 그 후 우리는 차에 탔고. 그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도 카가리 씨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아. 약간 어색한 분위기로 가게를 향했다. 패밀리 레스토랑... 싫어? 아니, 좀 의외였을 뿐이야. 아무데나 상관없어. 돈이 있더라도 사치를 부리면 뭔가 나 자신을 잃을 것 같았거든. 불필요한 돈은 쓰지 않도록 하고 있어. 1억에는 쉽게 냈으면서. 1억에는 필요한 돈이었어. 그것뿐이야.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메뉴 많다. 혹시 패밀리 레스토랑 처음이야? 돈이 있었을 때는 온 적이 없고 돈이 없어진 후로는 여기에 올 여유가 없었으니까. 그렇구나. 싼데 맛있으니까 놀랄 거야.
그 후 카가리 씨는 사양한 건지 메뉴 중에서도 싼 필라프를 주문했다. 그리고 요리가 나오자 입에 넣더니 그녀는 왜인지 울기 시작했다. 카가리 씨? 미안. 정말 맛있어. 나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곳의 요리를 계속 무시했었어. 비싼 게 아니면 맛이 없을 거라고. 나 바보야. 뭐 옛날 네 성격은 정말 안 좋았고 사고방식도 최악이었지. 히구라시? 하지만 오늘 이렇게 반성을 했으니 넌 행복한 사람인 거야. 되돌릴 수 없게 되기 전에 눈치챘으니까. 지금부터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정말? 되돌릴 수 있도록 도와줄게. 왜 그렇게 상냥하게 대해주는 거야? 난 지금까지 너한테 심한 말만 했는데. 상냥하게 대하는 건 아니야. 네가 일어설 생각이 없구나. 노력하지 않으면 다음엔 떨쳐낼 거야. 하지만 기회를 준다는 거잖아. 뭐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든 상관없지만 앞으로는 노력해야 해. 그 후 우리는 맛있는 요리에 혀를 내둘렀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마트에 들려 카가리 씨의 생필품을 샀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히구라시. 왜인지 그녀는 거실에서 자고 있던 나를 찾아왔다. 참고로 내 방 침대는 카가리 씨에게 빌려주었다. 역시 이럴 때는 여자를 우선해야 하니까. 저기 같이 자도 될까? 뭐? 갑자기 왜 그래? 혼자 자기 싫어. 같이 자고 싶어. 어떡하지? 밤에는 불안해지는 타입인가? 안 돼? 알았어. 그럼 내 방 침대에서 자자. 카가리 씨가 소동물처럼 보여 나는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러자 그녀는 기쁜 듯이 내 뒤를 따라왔다. 설마 카가리 씨랑 같이 자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 나도 저기 끌어안아도 될까? 뭐?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안 돼. 하지만 지금까지 불안해서 혼자서는 잠들 수가 없었어. 그래서인지 지금도 잠이 안 와. 알았어. 해도 돼. 고마워. 지금까지와는 갭이 엄청나. 뭔가 지금의 카가리 씨는 귀여워 보여. 그로부터 조금 후 그녀는 잠들었는데 엄마, 잠든 그녀는 계속 울었다. 오늘까지 본 적이 없던 모습이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숨소리가 평온해졌네. 아마 나는 그녀를 동정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나는 카가리 씨를 지켜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일단 저금이 꽤 줄었으니 또 돈을 벌어야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을 감았다. 뭐? 히구라시 너 스트리머였어? 하룻밤 푹 자서 기력을 회복한 건지 카가리 씨는 조금 기운을 되찾은 것 같아 보였다. 응, 요리 쪽. 너무 우애라 말이 안 나와. 그거 시비 거는 거야? 아니. 그래서 돈이 많았구나. 유명한 스트리머들은 엄청 많이 번다고 하니까. 의외로 그런 건 알고 있구나. 참고로 채널 구독자는 어느 정도야? 460만이야. 400! 대단하다. 뭐 생선을 손질하는 영상을 올리는 것뿐이지만. 생선 냄새는 안 나는데? 그야 어제 막 입주한 데다 촬영 장소는 따로 있으니까. 그래? 경비 문제도 있고 이웃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야. 이런 아파트에 생선을 가져오면 냄새 때문에 싫어할 테고 촬영하면서 소음 문제가 생기는 것도 곤란하니까. 여러모로 고려하는구나. 뭐 그렇지. 여기서부터가 본론인데 카가리 씨도 영상 찍는 걸 도와줬으면 해. 뭐 빚을 대신 갚아준 데다 돌봐준다고 했으니 그 정도는. 얼굴 나와도 괜찮아? 그렇구나. 다행이다. 그럼
앞으로 생선을 손질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네? 그러니까 생선을 손질할 수 있게 되어보자고. 일단 내 채널에 나와서 이름을 알리면서 인기가 생기고 생선을 손질할 수 있게 되면 카가리 씨가 자기 채널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안돼 안돼 안돼. 너 생선 맨손으로 못 만져. 장갑 껴도 되는데? 싫어. 못해. 절대 못해. 너 같은 제멋대로 아가씨는 어차피 평범한 일은 못해. 그럼 이렇게 영상으로 인기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 싫어. 싫다니까. 너무해. 그래서 말했잖아. 상냥하지 않다고. 너무해. 나는 싫어하는 카가리 씨를 데리고 촬영 장소인 또 다른 집으로 이동했다. 자, 오늘의 생선은 이거야. 정말하는 거야? 새로운 시리즈로 지금까지 요리해본 적 없는 애한테 요리를 가르쳐주는 영상을 구상하고 있거든. 내 채널의 시청자들은 실제 요리 자체는 못하지만 생선 손질하는 걸 보는 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으니까 분명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너무해. 맞다. 빚 갚는 거 수속 맞춰야 하지 않아? 도망가려고 해봤자 소용없어. 그쪽은 변호사한테 다 맡겼으니까 네가 신경 쓸 건 없어. 적어도 평범한 요리를 해줘. 그건 다른 채널에서 하는 사람도 많고 무엇보다 내 채널을 보러 오는 시청자들의 수요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생선이 아니면 안 돼. 알았어. 아무래도 체념한 것 같다. 뭐 입장상 억지를 부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겠지. 그 후 울상으로 요리를 하는 카가리 씨를 가르쳐주며 영상을 찍게 되었다. 울상을 찍길래 어쩌나 싶은 불안은 있었지만 카가리 씨의 외모도 맞물려 무서워하면서도 요리하는 점이 귀엽다며 인기를 얻었다. 다만 왜인지 영상을 올릴 때마다 토모야는 귀축이다라는 댓글이 많이 달리게 되었지만 이상하다. 난 그저 열심히 가르쳐준 것뿐인데. 그리고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오늘도 고마웠어. 잘 자. 이런 식으로 첫날에 같이 잔 이후로 그녀는 같이 자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가 되고 만 것이다. 거기다 월급은 주고 있는데 내 집에서 나갈 낌새가 없다. 분명 그녀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겠지. 나는 그녀가 자립할 때까지 지켜보기로 했다. 뭐 최종적으로 그녀는 자립하지 않고 내 아내가 되어버리지만